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플라이마, 미국 주요 PBM과 공보험시장 선호 목록 등재, 조만간 확정.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0%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1.2%, 제약도 플러스 1.6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가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 종목 모두 8월 첫날을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지난 7월 26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요.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제약은 장중 등락이 심하면서 꾸준하게 양봉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플라이마의 미국 PBM 등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를 미국 주요 PBM 가운데 한 곳의 공보험 시장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군데 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서 업체명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속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주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번에 7월 말까지 주주님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약속을 하루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막상 7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라든가 공시를 통해서는 발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공지사항으로서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미국의 주요 PBM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요 PBM은 1, 2, 3위권에 들어가는 메이저 PBM인지, 그렇지 않으면 4위권, 5위권까지 포함을 해서 주요 PBM이라고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5위권 밖의 중소 PBM 업체라면 굳이 주요 PBM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발표하기에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약이란 것이 당사자 간에 서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식적인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보험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잖아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이고요. 메디케이드는요, 저소득층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공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CMS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퓨미라 바이오 시밀러 가운데서 3대 메이저급이죠. 이들이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태조가 두 군데에 등재가 되었고요. 산도스 쪽에 두 가지 제품 모두 두 군데 PBM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제비타, 역시 퍼스트 무브인 암제비타는 5% 할인된 제품은 두 군데의 PBM, 그리고 55% 할인된 제품은 한 군데의 PBM에 선정이 된 것이죠. 1위 업체인 CVS는 연말쯤에 발표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등재를 하면서 시작할 것 같고요. 나머지 2위, 3위 업체들은 올 연말까지는 거의 사보험 쪽에서는 일단락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 2, 3위가 아닌 그 이외의 중소 PBM들에 등재된 상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가논, 삼성 바이오에피스는요, 저농도, 고농도 모두 다 두 군데 업체의 PBM에 등재가 됐잖아요. 물론 중소업체입니다. 코이러스의 유심리는 중소업체 두 군데의 PBM 쪽에 일단은 등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아직 공식화시키진 않았지만 한 군데 PBM하고 공보험 시장 쪽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조만간 발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보험하고 사보험의 차이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보면요. 미국 보험시장의 점유율을 봤을 때 사보험 쪽이 55%고요. 공보험 쪽이 45%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격차가 심했잖아요. 70대 30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55대 45로 많이 좁혀진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보험하고 공보험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고요. 공보험 쪽을 셀트리온은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군데 일단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의약품 시장에서 보험회사가 다 꽉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PBM도 PBM이고 그리고 소매 약국들도 다 체인화시켜서 보험회사들 밑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CMS 즉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보험관리기관이죠. 여기서 공보험에 대해서는 PBM이 있긴 하지만 관리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민간보험 즉 사보험 쪽은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해요. 보험회사하고 PBM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공보험 쪽에서는 아무래도 리베이트 이런 부분이 조금 사보험 쪽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김영기 부회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요. 7월 12일 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셀트리온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PBM들하고 협상하는데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공보험 시장이 45%, 사보험 시장이 55%이기 때문에 사보험은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리베이트 부담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공보험은 CMS의 관리 감독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보험 시장이 리베이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한 사보험 쪽에도 자신감을 보인 것은요. 유플라이만은 11월 이후에 본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왜 11월 이후냐 하면요. 유플라이마가 지금 80ml하고 20ml 용량짜리가 미국에서 11월 이후에 허가가 나올 예정이란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40ml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용량에 대한 고농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유플라이만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현지 PBM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PBM 업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처방집을 관리를 하면서요. 제품을 바꾸거든요. 우리나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잖아요. 보험 적용을 계속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미국의 PBM 업체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PBM에 한 번 등재됐다 해서 영원히 계속 등재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이나 2년 후에 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재 안 됐다 하더라도 새롭게 등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연말에 가서 정기심사 때 협상을 통해서 등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은 공보험 시장부터 먼저 공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연말까지는요. PBM 등재 문제가 어떻게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언론을 보시면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비교를 하면서요. 전략이 차이인데 누가 웃을 것인가 상반된 전략 성자는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올해 내로 PBM이 등재가 성공을 한다 해서 올해 내로 당장 매출액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휴미라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쉽게 바로바로 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효능은 똑같다면요 약값이 싸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미국의 환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약값을 다 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보험은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낸단 말이죠. 따라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의 직접적인 부담률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얼마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휴미라 쪽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비싸다 해가지고 기존의 환자들이 이탈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BM에 등재가 되는 것이 바로 매출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고요. 올해 등재가 되든 내년 초에 등재가 되든 그 이후에 과연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미라 시장은요, 미국에서는요, 퍼스트 무브의 개념도 없는 것이고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휴미라 시장이 미국이 뭐 몇 조 시장인데 1%만 우리가 가져와도 얼마다 뭐 이런 개념의 계산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유플라이만은요, 미국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급하게 봐야 되는 것은 23년 올해는요, 램시마 에서시가 유럽에서 얼만큼 팔리느냐를 보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에서시가 또한 내년에 미국에서 신약으로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유플라이마도 성장 동력이고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봐야 된다, 이러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은 90억 매수, 기관들도 30억 매수잖아요. 거래가 증가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단기 상승에 따라서 조정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8월 달에는 합병 재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6월이나 7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 이러한 구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이죠. 외국인들 오늘 4억의 매도, 기관들이 28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음봉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박스권 속에서의 진행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40억 매수, 기관들이 11억 매도인데요, 옆으로 쭉 세우면서 완만한 각도로 계속적인 상승세잖아요. 이 라인선에서 등락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8월로 접어들면서 합병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 14일부터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도 8월 14일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합병 이사회 결의가 8월 14일부터 해서 8월 22일 이 사이에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합병에 대한 재료가 어느 정도는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